김준수 한국은행 총재는 신흥경제권이 금융시장 변화에 취약하다며 양적 완화에 따른 통화정책의 파급 효과에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금융협의회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는 선진경제권과 달리 신흥경제권은 테이퍼링 과정에서의 스필오버를 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이어 일부에선 신흥경제권이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지만 선진경제권과 신흥경제권은 접근 시각이 달라야 한다며 성장률은 신흥경제권이 선진경제권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총재는 다만 일부 신흥경제권이 있는 국가들이 국제금융시장 변화에 취약점을 노출하고 있는 만큼 위기 극복 마무리 시점에서 스필오버를 조심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 내정자가 포스코를 국민의 존경을 받는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권 회장 내정자는 포스코 센터 빌딩으로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강조하면서 앞으로의 경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공부 중으로 좋은 안을 만들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경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에는 이제부터 경영 능력을 닦아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권 내정자는 3월 14일 전기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차기 회장으로 공식 취임합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브랜드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국 온라인 여론조사 업체 유거브는 지난해 15개 국가의 브랜드 인덱스를 조사한 결과 삼성이 12개 국가에서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성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1위를 차지했고 중국과 독일, 프랑스에서는 2위,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에서는 3위에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유거브는 영국에서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이유가 스마트폰 갤럭시 S4와 미러리스 카메라 갤럭시 NX 출시의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유럽 시장 판매 실적과 점유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후퇴했습니다. 유럽 자동차 공업협회가 발표한 메이커별 지난해 유럽연합 27국에 대한 판매 실적에 따르면 현대차는 40만 8천 대를 팔아 전년에 비해 2.2% 줄었고 점유율도 3.4%로 전년보다 0.1%포인트 축소됐습니다. 현대차의 유럽 시장 판매와 점유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차는 경제 위기에 휘청대던 유럽 업체들이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경쟁력을 회복해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졌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업체인 인텔의 지난 4분기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선방했지만 향후 전망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하락했는데요. 인텔의 실적 공개 이후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을 김민지 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제조기업인 인텔의 지난 4분기 순이익이 1년 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발표됐지만 실적 발표 직후 주가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인텔의 주가는 정규장 거래에서 0.49% 내렸고 시간의 거래에서도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실적 자체는 양호했지만 이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인텔의 지난 4분기 순이익은 26억 3천만 달러, 주당 51센트를 기록해 지난해 주당 48센트를 웃돌았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주당 52센트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습니다. 마켓워치는 실적 발표 이전 주가가 몇 주간 상승했다며 JP 모간의 투자 의견 상향 조정 소식이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즉 지난 4분기 실적만으로 인텔에 대한 매도세가 강화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는 PC 시장이 올 한 해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4분기 다소 안정세를 보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내렸습니다. 이어 4분기 PC 시장과 태블릿 부분이 전년 동기 대비 10%나 성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앞서 실적을 공개한 대만 반도체 제조업체 TSMC도 스마트폰 수요 증가 소식에 순이익이 7.7% 뛰었다고 공개했는데요. 인텔과 TSMC 등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 예상 대비 선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감도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K-팝 스타가 없어도 K-팝 공연을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문화의 IT 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한류의 장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수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빤 강남스타일. 월드스타 싸이가 무대에서 말춤을 선보입니다. 빅뱅과 2NE1 같은 한류 스타들의 화려한 무대도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 공연은 실제 스타가 참여한 것이 아니라 홀로그래픽 기술을 이용한 가상현실 공연입니다. KT의 정보통신 기술이 한류와 만난 것입니다.
저희가 보여드린 홀로그램 콘서트는 홀로그래픽 이미지 영상입니다. 그 2만 안시짜리 고품질의 빔 프로젝트 여러 대를 투명 반사막에 투사를 해서 그것이 입체적으로 보이게 하는 영상 기술입니다. 특히 이번에 선보이는 기술이 기존 홀로그래픽 기술보다 현실감과 몰입감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해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들어서면 스타가 직접 반겨주는 등의 체험 공간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그래픽을 응용한 가상 체험 공간을 통해 미래부와 KT는 새 K-팝 바람을 불러일으킨다는 계획입니다. 미래부는 지난해 홀로그램 콘텐츠 개발에 43억 원을 지원하는 등 새로운 한류 확산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특히 미래부는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30여 곳을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시켰습니다. 예산은 총 93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정부는 마중물 역할로 10억 원 정도를 투입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예산은 KT에서 지원을 했고 KT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동으로 힘을 모아서 만든 공연장입니다. 중소기업들은 컴퓨터 그래픽 제작이라든가 영상 분야에 있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미래부는 홀로그램 공연장의 성공을 바탕으로 킬러 컨텐츠 개발 등 관련 시장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